비중이 높아서 학생들이 대학 입시에 필요하지 않은 과목을 버리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수시의 경우 내신이 굉장히 중요하고, 따라서 만약 학생이 목표로 하는 학과에서 과목별 내신 비율을 다르게 본다고 하더라도 선택적으로 내신 과목을 보는 게 아니라 대부분의 경우 모든 과목이 내신에 들어가기 때문에 학생들이 대학 입시에 필요하지 않다고 통합 과목을 버릴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융합형 교육과 심화형 교육이 시대의 흐름에 따라 사이클을 겪는다고 하셨는데, 현재 대세가 언제 바뀔지 모르는 것이 사실이긴 하지만 많은 미래 보고서들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창의 융합형 인재 양성의 중요성을 강조하였고, 사회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흐름에 따라가는 것이 불가피할 뿐만 아니라 발전해 나가는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2015년 OECD 학생 웰빙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학생들의 삶의 만족도는 28개국 중 27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의 교육 시스템에는 문제가 많습니다. 방과 후에는 학원을 가고, 학원이 끝나면 독서실에 가고, 고등학생은 체육 수업을 들읍니다. 4시간 자야 시험에 붙고 5시간 자면 시험에 떨어진다고도 합니다. 학생들은 공부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한 적당선의 경쟁이 아니라 우울증과 자살로 이어지는 과도한 경쟁과 학업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한 번에 다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매년 입시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올바른 교육의 모습에 한 발자국 다가가는 문이과 통합 교육 과정을 유지한 채로 여기서 점점 더 발전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찬성 1회 바랍니다. 반대 측에서는 대학 진학 후 전공 교차 시도를 하는 학생을 위해서 문이과 통합 과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셨습니다. 하지만 전공 교차를 하는 학생들은 큰 틀에서 보면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표준 국어 대사전에 따르면 대학이란 학술에 관한 심오한 이론과 그 응용 방법을 교수 연구함을 목적으로 하는 최고 교육 기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 본질적으로 학과별 고도의 전문화에 앞장서야 합니다. 다만 적은 확률로 적성과 정말 맞지 않는 학생들이 있을 수 있고, 그런 학생들을 위한 배려의 차원으로서 이런 전공 교차 시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공 교차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문이과 통합을 한다면 이것은 소수를 위해서 다수를 희생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산업계에서 요구하는 자질은 기업의 특성, 그리고 경제 상황, 정치 상황에 따라 모두 다릅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기술의 고도화로 따라서 어느 학문 분과에서도 상관없이 전문성을 요구받는다는 사실입니다. 미래에도 이러한 산업 경향성은 심화되면 심화됐지 결코 덜하진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의 중고등학생들에게는 전문성을 갖추기 위한 효율적인 학습 방법이 누구보다 절실합니다. 통합교육을 실시하여 얕은 지식을 갖추기보다는 자신이 진로를 정한 후 필요한 과목 공부를 따로 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문이과 분리교육과정 하에서도 문과에서 이과 과목을, 그리고 이과에서도 문과 과목을 일부 가르쳤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무리하게 문이과 통합으로 단순 암기와 같은 학습 부담이 늘어날 경우 실질적으로 다른 학생들에게 다른 영역 공부를 포기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찬성 측에서는요, 대학 공부와 전문화를 위해서 소수에 따라오지 못한 학생들은 버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교육이 학생들을 버릴 수 있는 것인가요? 특히나 공교육은요, 따라오지 못한 학생들까지 같이 끌고 와야 하는 것이 공교육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교육과의 차이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교사 양성의 문제를 얘기하셨는데, 대학에서 통합 전공 교과를 설립해 준다면 충분히 역사, 사회, 지리를 통합한 통합 사회를 가르칠 수 있는 훌륭한 전문 교원이 양성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몇 년 전에 네이버 라인에서 한 명의 정직원을 뽑는데요, 2,000명 가량이 지원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제 친구는 미대를 다니면서 컴퓨터공학을 전공했는데, 그 친구는 명문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숱한 명문대 학생들을 제치고 그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바로 친구가 디자인과 컴퓨터 기술 프로세스를 같이 다룰 수 있는 융합형 인재였기 때문입니다. 찬성 측에서는요, 융합형 인재가 허상에 불과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못 올라갈 나무는 쳐다보지도 말아야 할까요? 요즘 우리 사회에 갑질공화국이라는 말 참 많이 들립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이익관계가 있는 이상 갑을관계는 존재할 수밖에 없죠. 하지만 우리는 현실에 고개 숙여야 할까요? 할 수 있는 데까지 다 해봐야 합니다. 언론도 활성화해야 되고, 개인의 용기 있는 제보, SNS 서명 운동도 활성화해야 되고요. 교육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교육을 발전시키는 일은 여러분이 직접 겪어왔듯이 굉장히 지난하고 힘듭니다. 하지만 계속 시도해봐야죠. 우리 자식 세대에게는 좀 더 나은 질의 교육을, 그러한 환경을 우리가 제공해줘야 하니까요.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미래를 꿈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융합형 교육이 그 또 다른 대안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 반대 측에서는 입시제도 중 내신 전형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내신 전형을 지원하는 학생은 소수라고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부분의 학생은 내신 전형보다는 그 논술 전형과 같이 내신을 별로 보지 않는 수시 전형에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논술 전형 같은 경우는 최소 등급 막 한 2개 정도를 보기 때문에 나머지 이제 과목들은 포기를 할 수 있는 그 환경과 그 가능성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창의융합형 인재가 필요하다고 하였는데, 저는 창의융합형 인재가 넓게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문성을 기본으로 전제하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간의 최대 강점 중에 하나는 결국 분업의 원리입니다. 분업의 원리가 제대로 기능하려면 전문성이 각 사람들에게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단순히 넓게 안다고 해서 전문성이 없으면 분업이 일어나서 효율성이 증대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문이과를 가르칠 교사를 충원하기 위해서는 교사에게 연수과정을 주어서 재교육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교사 연수과정이 과연 제대로 이루어질지에 대해서는 저는 의문입니다. 학생들이 괜히 대학을 다녀서 4년 동안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4년 동안 충분히 지식을 쌓아야지 하는 학급을 제대로 가르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대학에서 사범대를 다니고 4년 동안 교육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교사들이 사실 철밥통이기 때문에 재교육을 받을 때 그렇게 열심히지 않습니다. 그냥 인강 틀어놓고 잠 자거나 아니면 뭐 연수 과정에서 있는 시험 같은 경우는 다른 사람한테 부탁해서 풀게 하거나 이런 식으로 교사들에게 연수 과정을 충실히 이수하게 할 유인책이나 제재 방안이 없는 상황에서 저는 연수 과정에 의해서 교사 재교육이 실패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충분한 통합사회나 통합과학을 가르칠 교사의 충원이나 교사들의 역량이 부족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